저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선고 이제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시장에 어제도 올랐죠. 진짜 네. 어제도 오르고 정말 환율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2,530.11 일단 8.72% 오른 상태로 개장했다. 출발이 네. 좋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이번 주 내내 제가 보기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요, 네. 대선 이후에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면 저는 더 뛰어야 된다. 요때 이제 주식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길었어요. 내란이 선포된 지 111일. 정확하게는 123일째. 122일 네, 만으로는. 네. 그다음에 국회 탄핵 소추가 된 것이 111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변론 종결 38일. 네. 진짜 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8대 0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은 인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길이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 이 걱정을 했던 전직 헌재 고위 관계자한테 연락을 좀 했거든요. 네, 취재원 있어요, 확실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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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전직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관례에 따라서 이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그 사람조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렇게 기일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내용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 8대 0인지 네. 7대 1일지 모르겠지만 인용을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번엔 정말 짧게 말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 꽤 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예, 이제 그런 거 바쁘셔, 봐서는 바쁘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길게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취지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좀 없는 네. 것 같다라는 말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구경 기자님 주변 취재하시면 어떤 얘기 그러니까 들립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은 네. 만약에 헌재에서 내부 평의 결과가 5대3 데드록이라고 불리는 교착 상태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선고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면은 마흔역 재판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한 명의 거취와 존재를 통해서 만약에 인용과 기각이 엇갈리는 숫자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헌재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위원회 위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선고 일정을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교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면 인용, 기각이면 기각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했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당일날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논거에 비춰볼 때 8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걸 좀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SBS 임찬종 기자가 5대3 데드락을 쓰면서 판이 확 출렁거렸어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연원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3월 7일 구속 취소 그리고 3월 8일 석방 사태를 맞이하면서 헌재 내부도 상당히 흔들린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진단이 조금 유의미하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물론 뭐 이제 임찬종 기자 개인으로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했던 네. 것이 그렇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긴 하던데요. 네. 근데 다만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선고가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이 딱 5대3 상황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라도 이 선고기를 계속 이제 시간을 끌려고 침대축구를 하는 상황이면 이게 네. 판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을 제기하거나 혹은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의 어떤 심리를 염두에 두고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를 기약하는 식으로 다 갖은 명분을 가지고 와서 예. 한 명이 마음 먹고 계속 좀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인용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5대3이었다고 네. 보기는 지금 와서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설사 내심으로 네. 기각이나 각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금 잡히는 순간은 그 기각 각하의 의견을 쓰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범인이 바로 너였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 쉽지 않고 나는 정말 이 어떤 완결성을 위해서 시간을 이제 계속 좀 필요하다고 했던 것뿐이지 예. 내가 정말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5대3은 뭐 과정상에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조간 보도를 쭉 종합을 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네. 들었냐면 야 진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어제까지만 해도 5대3 가능성이 크다 막 이렇게 썼던 기사들이 바로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5대3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다. 또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헌재에서 기일을 통지하기 전까지 4월 4일이냐 4월
뭐 11일이냐 11일이냐 경우에 따라선 4월 18일을 17일, 넘어서까지도 네.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헌법재판관 탄핵까지 막 네. 온갖 시나리오들 사실 어제 저희가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진짜 그럴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이게 딱 공지가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네. 급변침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치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상황을 반출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한덕수에게 마은혁 불임명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었고 맞아요. 그날이 데드라인이 어제였고 실제로 총리 공관에도 갔었고 여러 가지 기자회견 양태라든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만약에 사전적으로 금요일 날 선고하는 걸 알았다면은 그렇게 데드라인을 1일로 정한 일이 없었을 것 같고요. 네. 그건 반대로 마찬가지로 돌려주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뚜렷한 일정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이미선 재판관이라든가 문영배 소장이 나가게 되면 추후에 2명의 재판관을 한덕수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네. 마치 4월 18일 이후에도 선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예.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여야 양당 모두 정보력이라는 것이 헌재 내부의 내밀한 곳까지는 닿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도하의 언론들 역시 정보원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헌재의 사정을 깊이 알기는 어려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려했던 건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평의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모였는데 30분밖에 지속이 되지 않았고 그렇죠. 목요일은 정기 선고가 있다고 하지만은 열리지 않았고 네. 금요일 날 1시 반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쟁점 정리는 다 끝난 것 같던데 평결을 언제 하는 거냐 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평결을 하지 못할 중대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헌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란 듯이 이렇게 선고 일정을 지정함으로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착 상황에 대한 우려들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커졌다고 봅니다. 네. 그때 왜 4월 4일일까요? 뭐 더 이상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헌재에서는 좀 기다렸던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완결성, 특히나 이제 위헌이라고 자기네들이 이미 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서는 한덕수가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시간까지도 좀 기다렸지만 결국 이게 기약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더 이상 하는 미룰 수 없다. 라는 좀 뭐라고 할까요? 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사실 더 미뤄지기엔 좀 어려웠던 지점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이게 결국은 나중에 많은 취재와 그리고 이제 확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지난주에 확 이제 이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주 중반부터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한참 예, 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만에 하나 한두 명이 시간을 끌 생각으로 계속 선고 지연을 했었다라고 네, 한다면 네. 실제로 그분들이 기각이나 인용을 쓸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그 지난주에 이 여론들이 꽤 이제 더 이상은 네. 이제 충분히 하실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이 밖에서 이 정도의 네. 나에 대한 공격도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못 버틴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선고를 하자라고 하자.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난주에 그런 여론들이 영 의미는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금, 네. 네. 왜 4월 4일이냐? 지금 숫자 풀이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월 4일 좋아 인용사 기각사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4가 8이다. 아, 8대 0 그냥 만장일치 인용이다. 예. 이런 주장하는 건데 예.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과학적 풀이를 믿는 게 예. 4월 4일 죽을 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4월 4일 그 넉사자 아니고 죽을 사자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11시 예. 1, 10, 1입니다. 예. 10에 1이 올라가고 1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제 밖을 그 구경이 돌린 거 아니야? 내가 돌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더 복잡한 해석을 선호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이 혹시 이렇게 사라지는 날이 아니냐 예. 이런 풀이로 4월 4일 4일. 오전 11시가 아닌가라는 그냥 기대를 담아서 예. 관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왕이라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대통령 그분은 왕은 왕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왕이 죽는 날이다. 네. 여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예. 말씀을 좀 제왕적 드리면. 대통령제 아닙니까? 저희가 네, 스스로 왕이라고 믿었던 사람이긴 하죠. 아, 그렇죠. 손바닥에 스스로 손바닥에 왕자 쓰고 썼으니까. 나왔으니까 이게 예. 자의적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방송을 듣다가 그 한동수 변호사의 분석이 상당히 예리하시다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네. 왜 4월 4일이냐 하면 4월 18일 날 2명의 그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4월 4일 날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10일 안에 그 대통령 선거기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선거기일을 안 잡을 수 있다.
그런 또 한덕수가. 걱정이 있었죠. 예, 안 잡을 수 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바가 그쵸, 있습니다. 안 잡고 버티면 10일 이후인 4월 14일부터 4월 18일 나흘간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8일 날 퇴임이니까 네. 요때 기간 동안에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나 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 기일을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잡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헌재가 또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예. 나흘을 벌어놓은 할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다 종합을 해보면 예. 그 3월 7일 날 구속 취소가 되고 3월 8일 날 석방이 된 다음에 상당히 흔들린 거예요. 기류가 상당히 흔들리고, 그리고 여론조사서를 그 피청구인 측에서 헌재로 제출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여론조사가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서 뭐 일방의 한 방향의 이제 주장에 힘을 실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속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 헌재 내부도 절차적 하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기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흔들렸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 기류가 다시 인용으로 좀 잡히면서 된 거 아니냐.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써보면 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수 변호사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만회하라. 네. 기일을 잡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대단히 똑똑하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피청구인 측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 취소 사태는 누가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헌재가 예비하고 있구나, 준비하고 네.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예, 다 틀렸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